네, 저도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도 저 말씀을 먼저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뭐 좀 시장 자체가 좀 정체가 돼 있어서 그런지 이동이 이게 중고라는 것은 소비자들 간에도 이동이 좀 있어줘야 중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좀 제한이 돼서 그런지 그 옛 명기라든지 오래된 중고 제품은 별로 안 나오고 신품만 팔리는 것 같아요. 작은 신품만 팔리는 것 업체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제품들 네. 그리고 최근 제품들 위주라 좀 가격이 별로 안 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 제품은 스펜더의 D7.2입니다. 이것도 최신 제품이에요. 그렇습니다. 색상도 화이트로 나왔어요. 화이트로. 아, 색상은 뭐 개인마다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 굉장히 좋아해요. 화이트 있는 건 알았는데 물건 나온 건 처음 보네. 네. 저는 오히려 블랙은 되게 안 좋아하고요. 화이트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그리고 7.2 D7.2 그러니까 사실 어차피 이제 스펜더 같은 경우도 결국은 BBC 스피커를 만들다가 이렇게 파생돼 가지고 이런 타워형 스피커도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오리지널인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국에서 나온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육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스피커들이 넓게 보자면 소리 스타일은 결국은 다 BBC 모니터 스피커에서 파생된 원료예요. 스타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부들부들하면서 좀 담백하면서 그리고 저음은 살짝 울림이 좀 있으면서 통울림이 좀 있으면서 좀 진득하면서 네.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사실 국내에서 제법 인기가 있는 뭐 프로악이라든지 ATC라든지 이런 경우도 어떻게 보자면은 넓게 보자면은 그거는 조금 얼추 비슷해요. D7.2를 제가 상반기 추천 제품으로 선정을 했어요. 저도 뽑았어요. 예. 선정을 했던지 아니면은 선정을 안 했다라고 하면 아마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후보군에서 빠졌더라도 가장 아쉬운 제품. 그러니까 포함을 시키고자 하는 제품으로 선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스펜더 D 시리즈를 써보고 드디어 영국제 톨보이 이런 나무 형태로만 나온 톨보이 스피커들이 그리고 금속 재질을 별로 안 쓰는 이런 클래시컬한 디자인의 스피커들이 걔네들의 한계를 극복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최근에 오디오를 접하신 분들께서 전형적인 그런 영국제 스피커를 쓰시면 BBC 모니터 스피커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라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현대적인 음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리가 왜 이렇게 저음이 벙벙거리냐, 깔끔하지가 못하냐, 답답하냐 그런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의외로. 그렇죠. 근데 스펜더 D 시리즈를 써보니까 디자인만 저는 이제 체리 색상으로 되어 있는 버전을 사용을 했으니까요. 디자인만 이렇게 클래시컬하게 생겼지. 과거에 스펜더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일종의 뭐 감칠맛 그리고 부드러움, 따스함 이런 것도 그리고 소리의 두께감 그런 것도 잘 갖추고 있으면서 저음의 단단함, 스피드 그리고 트위터나 중문부에서 나오는 그런 현란한 사운드, 생동감 이런 것도 상당히 잘 개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물론 이제 전형적인 클래시컬한 디자인의 스피커들의 영국제 스피커들의 음질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지만은 클래시컬한 소리 특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그런 스펙터클함, 다이나믹 레인지 그런 것도 좀 더 잘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소리의 강도. 근데 그런 느낌이 제가 최근에 사용해 본 스피커 중에 스펜더 D 시리즈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신형 스펜더들 A, D 이런 거 다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스펜더가 오리지널 소리 지금 말한 원래 BBC가 원료로 되어 있는 그 영국 사운드 그건 포기하지 않고 그냥 클래식으로 내비두고 그리고 우리도 이런 소리 만들 줄 알아 하고서 A하고 D를 만들었는데 고민이 제가 보기엔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자인은 결국 거기서 원래 그냥 일반 직육면체 디자인을 유지한 채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거기서 그런 우리가 말하는 가격적인 하이엔드가 아니라 미국식의 하이엔드 소리 있잖아요. 현장음을 내는 그런 느낌. 소리도 조금은 내줘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걸 이 틀에서 내려고 보니까 디자인 안 바꾸고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 트위터의 그 메리평 트위터를 만들어내고 바디 안에 그 좌우 비대칭으로 만들고
D7은 그렇게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인은 클래시컬한 디자인이지만은 D7.2나 9.2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스타일보다는 오히려 하이엔드 스타일에 현장감을 현대적인 내면서 하이엔드 스타일에 더 가까운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지향을 그러면서도 만들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금속 진동판이 들어가면서 하이엔드적인 사운드를 내는 스피커들이 소리의 스피드는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촥촥 펼쳐지지만은 소리의 선이 약간 가늘잖아요. 가늘어지죠. 가늘어가지고 그게 쉽게 소리가 질려요. 재미가 없게 들리고 약간 왜곡이 있는 거지 사실은. 약간 좀 아날로그적으로 들린다기보다는 약간 디지털적으로 들리고 인위적으로 들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펜더 D 시리즈는 굉장히 이렇게 탁 트이는 이런 생동감도 있으면서도 중역대 밑으로의 그런 어쿠스틱한 베이스의 느낌, 소리의 밀도, 그런 것들이 또 좀 이렇게 쫙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중저음의 두께감이라든지 이런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감칠맛이 느껴지고 맞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조금 스피디하고 A는 이제 하지만 소리가 좀 쉽게 나오는 스타일이고요. D보다는 조금 발랄하고 네네 맞습니다. 그게 조금 부정확하다 하더라도 좀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쪽으로 만든 게 A인데 D는 정말로 현장음에 가깝게 만든 것 같아서 특히 D7, 근데 제 나이는 못 들어봤는데 7의 저 개량형인 7.2 되게 좋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D7이나 D7.2나 거기서 거길 거예요. 뭐가 바뀌었는지 솔직히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워낙에 D7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바로 7.2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저음을 훨씬 더 저 해상도를 높게 만들었어요. 네. 제 세븐은 안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세븐이 굉장히 양감이 좀 두루뭉실하대요. 네. 그러니까 7.2가 그런 걸 좀 많이 개선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D9이나 9.2는 크기가 크고 가격도 꽤 비싸요. 1,000만 원이 넘는 스피커라. 근데 일반 가정에서 굳이 저 정도까지 쓸 필요가 있는 집이 얼마나 많겠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제 개인적인 느낌은 제가 개인적인 취향상 저음이 아주 많은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대부분의 한 33평 아파트 거실이라고 하더라도 앰프만 좀 잘 물리면 7.2가 가장 우리나라 가정 환경에 잘 어울릴 수 있는 무난한데 또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그렇죠. 근데 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 푸짐했으면 좋겠어 하면 이제 그럼 9 쓰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했을 때 성능에 비해서 가격도 저는 별로 디자인 자체는 단조로워 보일 수 있지만은 아주 훌륭한 가격인 것 성능에 같아요. 비해서 저는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화이트고 그리고 네, 예. 이것도 뭐 전시품이라고 하니까 상태도 뭐 깨끗하겠죠. 조금 얼마나 싸게 주시려나. 네.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용산에 있어요. 용산에. 뒤에 모델명도 보니까 7.2라고 딱 써져 있고요. 용산에 가셔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제품은 방금 소개한 스피커하고 딱 어울릴만한 앰프가 있네요. 예. 너무너무 잘 아시는. 저거 제가 접대 추천하려고 그랬었는데. 예.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대중적으로 요즘 많이 팔리는 브랜드가 아닌데 오디오 평론가 입장에서는 브랜드 너무 추천하고 싶은. 그렇죠. 브랜드 자체도 사실 많이 모르시죠. 저보다도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코플랜드의 CTA 405 진공관 앰프입니다. 디자인을 봐서는 진공관 앰프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속에 들어가 있지. 예, 전부 다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샤시형이라고 해야죠. 얘가 무게가 20kg가 넘고요. 그리고 굉장히 관은 KT88? KT88이요. KT88이 푸시풀 형태로 네. 들어가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힘도 좋고요. 힘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CTA 405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점은 유럽형 진공관 앰프나 그리고 일제 진공관 앰프는 소리 선이 좀 좋게 말하면은 감성적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힘이 별로 없어요. 힘이 별로 없어요. 특히 유럽제 진공관 앰프들이 힘이 없어요. 소출력 앰프처럼 예. 싱글 앰프에 가까운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좀 뭐 살랑살랑한 그런 소리 스타일인 거죠. 촉촉하고. 뭐 출력 근데 이제 따라서 힘이 너무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울 때가 많아요. 스피커 매칭할 때 보면은. 근데 제가 신품 가격으로 한 3-400만 원대에서 판매되는 진공관 앰프 중에 CTA 405가 힘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훌륭해요. 예. 써 보셨죠? 리뷰를 하느라 한참 집에 갖다 놓고 직접 산 적은 없어요. 많이 써보셨잖아요. 한 두어 번을 한번 들어왔다 리뷰 때문에 들어왔었고 뭐 하여튼 다른 시청 기회가 있어가지고 자주 본 앰프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KT88을 쓴다고 또 뭐 60-70W가 나온다고 다 똑같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뭐 MC2로 들어보고 다 들어봤는데 뭐 당연하지만
같은 관을 써도 소리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CT405는 KT88 고유의 그 두터움과 파워풀한 느낌이 있는데 원래 좀 해상도를 상당히 조금 중요시하는 브랜드라서 그걸 굉장히 생기 있게 이렇게 좀 그런 음색을 잘 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두텁고 모호하고 막 파워풀하지만 그 파워풀한 것 때문에 가려지는 그런 중고역이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되게 생기가 돌고 되게 음악을 이렇게 좀 발랄하게 잘 들려주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코플랜드 CTA405를 좋아했던 또 이유가 네. 뭐 디자인도 나쁘지 않지만은 소리 성향 자체가 일단은 KT88을 제가 개인적으로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KT88 진공관을 그다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듣기에는 다수의 KT88 앰프들이 소리가 약간 저한테는 좀 세게 느껴졌었어요.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KT88 소리가 힘이 좋은 거는 좋은데 소리의 끝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거칠진 그러니까 않지만 오히려 파워풀하지. 비슷한 스타일의 관인데도 6550이 저한테는 더 잘 맞고요. 걔는 오히려 약간 까실한데. 예, 하여튼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코플랜드는 다른 KT88을 사용한 진공관 앰프에 비해서 중저음이 워낙에 이렇게 두툼하면서도 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맛으로 듣는 찌하게. 거예요. 그 맛으로 듣는 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피커를 매칭을 하더라도 또 그런 느낌으로 또 제어를 잘해주고 구동을 잘해주고 그리고 무난하죠. 굉장히 진득한 소리를 내주고 네. 그러면서도 중음역대의 표현도 굉장히 정확하게 해주는 편이었고요. 질감 같은 게 좋아서 KT88이 왜 인기가 좋았나 생각해 보면 솔리드 스테이트 그 트랜지스터 앰프에 없는 진공관 특유의 소리를 느끼기에 가장 좋은 관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이게 심마리가 없는 그냥 힘도 좋고 예. 이런 음색만 듣는 그런 관이 아니라 파워풀한 소리를 낼 수 있는 또 5급관이고 예. 송신관이죠.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 앰프가 지금 사진을 봤을 때는 상태가 되게 깨끗해 보이는데 네. 사실 이 CTA405가 중고로 나오게 되면 가격이 저 제품의 성능에 비해서는 되게 쌉니다. 아 그래요? 예예. 그러니까 그럼 최고지. 뭐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100만 원대 나오거든요. 아 정말요? 예예. 그리고 그러니까 신품가 한 400만 원 정도 했던 것 400 같은데. 넘어요 요즘은. 400 넘어요. 그러니까 어유. 그러니까 지금 이 제품도 100만 원대에 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중고로 가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그리고 그리고 많이 싼. 결국은 디자인이 진공관 앰프들이 이제 전형적인 이렇게 관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진공관 앰프들은 언젠가는 또 한 번씩 좀 실증이 나고 그러는 경향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네모 반듯반듯한 디자인이 절대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네, 적절하게 펀칭도 잘 해놨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가격에 살 수 있다라면은 대박이네. 무조건 한번 사서 써보시라. 정말 이거는 진공관 앰프의 장점과 TR 앰프의 장점을 고루고루 갖추고 있는 올라운드형 스타일의 KT88 진공관 앰프다. 구동력까지도 굉장히 좋은. 이 앰프가 미국계 스피커들하고도 은근히 잘 맞아요. 잘 맞아요. 예. 너무 아주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힘든 스피커들 이런 거 빼고 네. 욕하지 말아야지. 힘든 스피커들 빼고 웬만한 크고 막 이렇게 톨보이 스피커들도 코플랜드 405하고 잘 맞습니다. 방금 제가 소개한 스펜더하고 기가 막히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잘 맞을 것 같네. 예. 딱 둘이 세트로 지금 이 코플랜드도 그래서 소개했구나. 용산에 있습니다. 예, 용산에 있는데 같은 집 샵도 아니야? 가까워요. 다른 샵인데 샵 위치도 가까워요. 하나 갖다 옮겨놓고 들어보시고 세트로 구입하시면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용산의 장점이죠, 사실. 다음 제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제가 소개하는 제품 전부 다 용산에 있네요. 용산 2층에 있네요. 다음 제품은 피에가 코엑스 120.2입니다. 야, 이건 내가 못 들어봤는데. 하여튼 피해간 워낙에 스피커들이 많아서. 요거 아래가 뭐 90.2가 있지 않나? 피에가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스위스제잖아요. 네. 스위스 하이엔드 브랜드 중에 어쩌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나라에서 유독 좀 평가절하 대우를 좀 안 해주는 거 아닌가. 평가 절하기보다 많이 의외로 소리에 비해서 많이 안 쓰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소리를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워낙에 저는 이제 대중적이지 않더라도 메이저 인기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찾아서 이렇게 들어보고 그걸 평가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에가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소리 되게 좋아요. 그리고 뭐 칼럼이라든지 리뷰를 통해 가지고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제가 유독 리본 트위치를 좋아해가지고 고음역대만 내는 게 아니라 중음역대까지 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네. 우리가 리본 트위터랑 조금 다르죠. 저희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는데
이게 또 스위스 로잔 대학교 거기 출신이죠, 사장님이. 네. 그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한 리본 트윗하고 조금 다른 약간 다이나믹형 리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도 좀 다르고 아주 초고역뿐만 아니라 이제 미드레인지까지도 낼 수 있는 거죠. 음역수 넓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리본을 이용한 굉장히 고급 기술인 거죠. 네. 리본을 이용해가지고 미드레인지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자기 회사에도 한 2명밖에 없다고 해요. 숙련된 사람이. 그 정도로 굉장히 고급 기술이고요. 피해가 특허고. 스위스나 되니까 이런 거 만들고 있는 거고요. 공을 들인 거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피해가라는 브랜드를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면 소위 소재나 이런 금속공학을 하는 그런 연구자. 그 로잔 대학이 노벨상을 배출한 학교 순위로 뭐 세계 몇인가 그래요. 하여튼 아, 그래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이런 기술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는 회사인데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스피커를 만들어낸 거예요. 저희가 어떤 최고의 음향을 내는 걸 만들어내서 그러고서 이제 거기에 이제 스피커라는 산업을 입힌 거라서 우리가 아는 그런 장사를 하는 스피커 회사가 만든 그런 브랜드하고는 좀 접근이 좀 달라요. 그냥 상당히 공학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피해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뭐 정보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 근래 들어서는 풀 알루미늄 바디의 스피커들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근데 풀 알루미늄 바디의 스피커를 지금 현재 다른 스피커 브랜드에 비해서 월등히 더 빨리 만드는 회사예요. 거의 원조격이죠. 원조격이에요, 원조격. 그래가지고 무조건 항상 알루미늄. 피해가라고 하면은 무조건 풀 알루미늄 바디였었고요, 원래가. 그리고 그 바디의 마감 상태가 거의 롤렉스 시계 마감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의 스위스제니까요. 시계 만드는 수준의 그런 바디 마감 상태하고 수준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마감 상태를 워낙에 또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미제보다 스위스가 그런 쪽에서는 훨씬 나아요. 많이 다르죠. 미제보다 스위스가 훨씬 더 그런 미려한 느낌이라든지 고급스러운 마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훨씬 더 잘하고요. 우퍼 유닛은 스캔스픽의 레벨레이터 시리즈의 우퍼 유닛이 이게 리벨레이터구나. 네, 들어가 있고요. 밑에 이제 커다란 이제 덕트도 있고 비싸겠는데. 굉장히 고급형이에요, 이거. 네. 그리고 지금은 120.2가 지금 중고로 나와 있는데 이거 밑에 버전이 90.2라고도 있고요. 살짝 120.2면은 우퍼 유닛이 꽤 클 거예요. 저것도 한 요것도 한번 10인치 가까이 되겠는데. 네, 한번 찾아보고요. 네, 더블 우퍼곡에다가 피해가 스피커의 특징이 뒤쪽이 곡면으로 만들었어 전부 다. 예. 막 반듯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이렇게 휘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야 그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피해가 120.2가 우퍼 유닛은 22cm. 그러니까 8.6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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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인치는 안 되는데 네.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이제 8인치 더블이라고 하면 이게 대형급이거든요. 꽤 큰 구경이죠. 8인치 더블 스피커만 해도 대형급 스피커에 속하는 건데 하나만 있어도 다이나믹 많이 나오죠. 네, 8.6인치가 두 개니까 상당히 이제 대형급에 속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지금 중고 메모리를 소개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90.2만 해도 굉장히 고급 스피커고요. 120.2가 그 당시에는 최상급이었을 거예요. 플래그십이고. 예, 아무튼 120.2 정도 되면은 그 당대에서는 피해가에서 가장 최상급에 플래그십이었고. 속하는 제품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상당히 대형급에 속하는 제품이었다는 점. 얘가 지금 무게가 78kg이에요. 역시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 예. 저는 아마 유닛 무게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뭐 네, 예. 바디도 바디지만 그리고 이제 소리 성향은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그런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리본으로 도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케이스 자체도 완전히 풀 알루미늄 채시로 되어 있고 그러면 소리 성향이 약간 좀 피곤하고 차가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들 하실 텐데 깜짝 놀란 소리가 나죠. 심지어 색상 자체도 완전히 실버톤이기 때문에 약간 차갑게 느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아마 피해가보다 더 고운 소리를 고우면서 우아한 소리를 내는 스피커도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아주 따스해. 네, 굉장히 따스하고 매끄럽고 부드럽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부드러워도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심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미드레인지까지 리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상력 어마어마하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소위 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만든 그런 뭐 종이 펄프로 만든 그런 거의 부드러움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나오는 부드러움이라고요. 네. 피해가의 특히 중고역 소리가 해상력이 너무 좋아서 부드러워지는. 그걸 이제 흔히 실키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딱 피해가 소리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피해가를 안 들어보고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서는 피해가 소리를 모른다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들어보지 않고서는 연상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자감이란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근데 모든 물질을 입자를 최대한 잘게 쪼개버리면 부드러워져 버리잖아요. 그런 느낌의 부드러움을 내줍니다. 그런 것 피해가가. 같아요. 예. 아주 좋은 비유예요. 그리고 어찌됐든 케이스 자체가 폴로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앰프를 굉장히 세게 써도 소리에 잡 진동 같은 게 없고요. 댐핑을 굉장히 세게 걸어도 저음이 벙벙거린다거나 그런 느낌도 없으면서 굉장히 고풍미한 음질을 내주는 그런 스피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기는 해요. 인기가 이제 아무래도 다른 이제 메이저 브랜드에 비해서는 좀 덜하다 보니까. 쓰는 분은 또 그것만 또 써요 또. 네. 서브로도 많이 쓰시고. 저는 하이기 정도 되게 좋아해요. 하이기 정도 피해가에. 뭐 몇 번 집에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어요. 제가 막 사서 쓴 건 아닌데. 네. 근데 피해가는 그러면 무슨 앰프로 많이 쓰나요? 주로 매칭한 앰프가 따로 있나요? 딱히 뭐 그렇게 뭐 정성 정해지지 매치가 이렇게 않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네.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밀도감이 좋은 앰프 쓰면 따스하면서도 밀도감이 그렇죠. 좋은 앰프 거친 앰프는 잘 안 어울릴 것 같고요. 진공관 앰프하고도 그러면 좋을 괜찮겠네.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얘랑도 괜찮겠네. 네, 예. 커플랜드. 네. 아무쪼록 지금 피해가의 한때 네. 최상위 기종이었던 톨보이 스피커가 현재 용산에 있다 말씀드리면서 소리를 꼭 들어보셔라. 예. 전 소리를 들어봐요. 한 번쯤 꼭 하이엔드, 초하이엔드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써볼 만한 스피커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자, 다음 제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탄노이입니다. 야, 탄노이가 가끔씩 등장하네요. 아까 빠질 수 없단 말이에요. 아까 뭐 스피커는 JBL이냐, JBL과 JBL이 아닌 걸로 나뉜다고 하셨는데, 탄노이도 만만치 않죠. 영국엔 탄노이. 영국인들은 미국에는 JBL이 있다면은 영국에는 탄노이가 있고, 탄노이가 아니면 스피커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탄노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래, JBL보다 훨씬 먼저 만든 회사고. 네. 현재 지금 이 제품은 테크노마트에 있습니다. 테크노마트에 있고요. 예, 저희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탄노이 GRF 메모리입니다. 탄노이를 상당히 상징하는 모델 중 하나죠. 가구형에 또 네. 가장 많이 팔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제가 굳이 이 제품을 또 물론 이제 탄노이 GRF 메모리 너무 멋진 스피커인데 너무 아름답고 멋진 스피커인데 굳이 이 스피커를 또 추천하는 이유가 쌉니다. 싸. 예, 싼 가격이 저렴하면서 이런 스피커를 사실상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제가 중고 추천 전에도 지금 GRF 메모리 한번 추천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의외로 추천을 해도 그렇게 쉽게 쑥쑥 팔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나 살 수 있는 스피커는 아니에요. 이것도 적당한 공간 크기도 크기고 어울리는 인테리어가 있어야 돼. 가격이 싼데 제품이 잘 쉽게 안 팔리는 이유는 일단 첫째는 부피에 대한 부담. 이게 너무 크니까 좁은 집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오래되기는 했죠. 오래됐다 보니까 좀 스피커의 외관이라든지 그릴 훼손이 좀 있어요. 그릴 훼손이.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워서 깨끗한 제품으로 사고 싶은. 그래가지고 이런 정도의 탄노이 프레스티지 시리즈를 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접근하는 제품이 턴베리 신형인 것 같아요. 그게 딱 그 사이즈가 맞으니까. 예. 적당히 크고. 가격대가 턴베리 정도 돼야 좀 크다라는 느낌이 그렇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비교적 신형이면서 깨끗하니까 중고로 구해도 깨끗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오디오 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이제 고장난 제품만 아니면은 명기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중고로 가격 싸고 그러면은 갖다 사서 쓰고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뭐. 근데 요즘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약간의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고. 약간의 흠집만 있어도 절대로 그 제품은 안 사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물건이 많아졌으니까. 물건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탄노이 또한 이게 GRF 메모리가 팔릴 때랑 비교하면 지금 한 2배, 3배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으니까 선택폭이 넓어진 거죠. 그만큼. 선택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하자가 있거나 또 좀 비교적 오래된 제품은 선택에서 많이 제외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덕분에 가격이 더 훨씬 많이 떨어졌어요. 훨씬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제가 옛날에 알던 GRF 메모리가 한참 찾아다닐 때가 그래도 한 400만 원대 했었거든요. 요새 거의 절반 가격까지 떨어졌을 거죠. 네, 거의 방금 말씀하신 가격의 절반. 그게 놀라운 거죠. 수준까지.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부피가 큰 스피커를 그 가격에 어떻게 구해요, 사실. 그리고 그 가격으로 사실 얻을 수 있는 음질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네. 탄노이의 소리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래된 탄노이를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깊이 하신다라고 제가 제 느낌상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가격이 더 비싼 턴베리가 있고 가격이 더 싼 GRF 메모리 있으면요 가격이 더 비싼 턴베리가 먼저 팔려요. 그래서 오래된 GRF 메모리가 선택에서 좀 제외가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부분은 탄노이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는 게 최근 탄노이하고 옛날 탄노이하고 소리 성향이 다릅니다. 달라요. 많이 다르죠. 예. 오리지널 탄노이는 사실은 옛날 거예요. 예, 예. 최근 거는 조금 하이엔드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 거는 예컨대 BTS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의 눈치를 좀 살펴야 되는. 좀 버라이어티해졌죠. 예, 예. 장르가 버라이어티해졌다고 봐야 돼요. 네. 근데 아주 단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피아노 소리를 탄노가 유일하게 옛날에 좀 다른 거 정말 소리 너무 이쁘고 보컬 이쁘고 현악기 소리 이쁜데 이걸 왜 이렇게 못 낼까 하는 게 피아노가 좀 그랬어요. 피아노가 그렇다고 뭐 피아노 소리를 못 낸다기보다 피아노를 이렇게 아주 단정하게 속주를 하면 그런 걸 딱딱 끊어내는 능력이 조금 떨어졌던 그렇죠. 게 예. 구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건데 그게 이제 신형에서는 그런 걸 이제 스피디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서 또 구형 탄노에 없는 소리, 그러니까 그런 구형 탄노에 내던 소리가 또 사라진 것도 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종종 음악 카페 같은 데 가면 탄노이 설치되어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구형 아덴 이런 아덴도 있고 그런 종류의 스피커들도 카페에 놓여져 있으면 소리 정말 좋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현재 탄노이 그 딜러 쪽에서 싫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옛날 탄노이가 진짜입니다. 옛날 탄노이가 나 탄노이 스피커 써봤다 하려면은 옛날 탄노이 한 번쯤은 써보셔야 되고요. 그 옛날 탄노이는 그냥 싱글 진공관을 물려도 그 탄노이스러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옛날 탄노이가 방금 피아노 말씀하셨는데 피아노 쪽보다는 현악 쪽이 좋고요. 당연히. 그리고 대단히 그윽하면서도 대단히 부드러운 그 감촉, 대단히 따스하면서도 그리고 울림이 푸근하면서도 근데 그게 앰프가 안 좋아도 그런 느낌이 어렵지 않게 나와요. 앰프 그렇게 가리지 않아요. 네, 앰프 별로 가리지 않고요. 구형은 오히려 앰프 가리지 않고요. 근데 신형은 이 우퍼 엣지 있잖아요. 엣지를 만져보면은 구형은 엣지가 되게 부드러워요. 유연하고. 그러니까 하드 엣지가 됐죠. 계속 이제 조금씩 더 단단해져가지고. 근데 신형은 좀 이제 과격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거의 타이어 수준이에요. 엣지가. 고무로 만들고 예. 엣지가 안 움직여요. 다이나믹하고. 엣지가 안 움직인다라는 건 그만큼 앰프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만큼 우퍼 유닛의 유격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우퍼 유닛이 쉽게 이렇게 움직여줘야 아니 되는데 BTS 내줘야 된다며.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지. 딱딱 끊어가지고 소리를 강력하게 명징하게 이렇게 내줘야 되는 좀 그럼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탄노이가 그 디자인을 버릴 수는 없지만은 그 소리의 여운은 좀 빼면서 좀 깔끔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튜닝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가격도 싼데 옛날 탄노이 중고가 현재보다는 좀 더 대접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BTS 안 듣는 분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렇죠. 클래식 재즈 들으시는 분한테는 너무 아직 훌륭해요. 지금 이거보다 가격 대비서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겉으로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릴도 색깔이 좀 바라고 좀 그랬다고 해가지고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예. 저게 또 멋인데 가죽에 이렇게 떼타듯이. 이거 아니면 그런 소리 못 들어요. 이거 아니면은 그 옛날 탄노이 그 괴짜경의 가구형 스피커에 옛날 탄노이 소리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지저분한 거는 차치하시고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자면은 다른 분야에 보면 네. 오래된 기종일수록 더 대우를 받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오래된 클래식 제품만 더 찾으러 다니는 희소성. 마니아분들이 계세요. 희소성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미국 영화들 보면은요. 저 자동차는 자동차는 당연히 86년식 무슨 어떤 엔진이 들어가 있는 무슨 뭐야 캐딜락 이런 거 그런 게 야 미국인들은 참 멋지게 산다. 오래돼가지고 요즘 아반떼보다도 성능이 더 떨어지는 차를 저렇게 멋지게 저렇게 갖고 가지고 다시 이렇게 닦아가면서 저렇게 멋지게 쓰는구나.
그리고 가격도 별로 싸지가 않아요. 그럼요.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그런 게 오래된 기종을 더 가치 있게 대우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잖아요. 와인이 그렇고 대표적으로. 예, 예. 술도 그렇고 네. 뭐 대표적으로 그림도 그렇고. 근데 탄노이 구형 프레스티지 시리즈 보면은 오디오 제품도 구형 프레스티지 시리즈를 지금 아유. 다시 만들자라고 하면은요 못 만들 수도 있어요. 조만간 이제 시간이 한 10년 지나면은 못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BBC 모니터 스피커 오리지널 BBC 인증 스피커 그거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탄노이 구형 프레스티 시리즈는 10년 지나면 이제는 똑같은 음색의 소리를 못 만들 수도 있어요. 더 이상은. 대각 끊기는 거고. 네, 디자인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탄노이 관계자들이 계속 주류를 계속 만들고 있다면은 구형 제품들도 이렇게 살리려고 아마 그런 뭐 여러 가지 모임도 만들고 뭐 그런 어떤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섹션을 만들어 가지고 연도별로 막 이렇게 쭉 계보들을 열심히 홍보하고 막 그러면은 금방 또 달라질 거예요. 네. 오디오 뭐 스피커 아니라 앰프도 똑같아요. 자동차랑 어디서는 그거를 또 찾아다니는 또 열혈 애호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이름 자체는 프레스티지만은 헤리티지가 좀 더 어울리지 않나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저는 신형 중에서는 켄싱턴부터 역시 탄노이 프레스티지 시리즈는 좋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 거가 캔터베리죠. 캔터베리 정도 되니까 역시 탄노이의 대형기답다. 거기서 이거는 급이 좀 확 달라지지 거기서. 다른 브랜드에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음질이 역시 이 정도 급에서 나오는구나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네. 그런 경향을 떠나서 요즘 제품하고는 다르게 분명히 과거 구형 오리지널 탄노이 소리를 들어보고 싶으시면은 저렴한 가격에 이런 GRF 메모리 꼭 사서 한번 써보시라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뒷벽에 딱 붙여놓고 들으면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고서 한번 구매를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조그맣고 이런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여러 개 늘어놓는 거 싫다 그러면 탄노이 하나 사서 딱 되게 멋지게 붙여놓고 벽난로처럼 그 중간에 앰프 하나만 딱 놓고 이렇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진짜 진공한 앰프하고 어울리는 스피커도 요 탄노이 구형이 진짜 진공한 앰프하고도 잘 어울리죠. 옛날 유행이 저 탄노이 GRF 위에 모노블록 하나씩 맥킨토시 같은 거 하나 딱 올려놓고 프리앰프 저 뒤쪽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장에다 넣어놓고 그게 좀 있는 집에 옛날에 상징이었을 때. 그렇죠. 하여튼 뭐 그렇게 써왔던 제품이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십시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도 이렇게 4가지 브랜드 준비를 했고요. 오디오의 상징적인 명 브랜드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어가지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저희들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